제일 선생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학적 변동자, 직업과적 위탁, 이제 뭐 무학년제 이런 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실제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들은 그 매뉴얼 해당 페이지를 보시는 게 더 좋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입생의 경우에는 아까 1차를 보고 왔느냐, 아무것도 안 보고 왔느냐, 아니면 2차까지 다 보고 왔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우리 학교가 2차 지필 평가를 6월 30날 다 종료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전학을 그 학교에서 7월 뭐 3일까지 해서 우리 학교 7월 4일에 왔어요. 그리고 그 전출교에서도 지필을 다 보고 왔어요. 그럼 당연히 이 친구는 학기말 성적을 전출교에서 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죠. 우리 학교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근데 애매한 것이 이제 거기도 학기말 성적 처리하느라 바쁘니까 늦게 도착하겠죠. 그동안에 우리 학교에서는 출결만 잡아주고 창체만 하면 되고 성적 자료는 그 학교에서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학교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보는데 이 친구가 6월 30까지 그 학교는 끝났어요. 그럼 우리 학교 시험 기간에 이 학생은 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시험이 걸리지 않도록 학적 담당자들이 조정을 하는데 만약에 6월 10일에 왔다. 그럼 당연히 우리 학교에서 기말고사 봐야 되죠. 저쪽 학교도 기말고사 안 봤을 거니까.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보고 그럼 1차에 결시한 것을 저쪽 학교의 과목을 인정해 줄지 아니면 일치하는 과목이 없으니 우리 학교에서 2차 본 과목에 대해 인정점을 줄 건지는 우리 학교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되죠. 우리 학교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학적 변동자. 그래서 이게 학적 처리할 때 성적이 맞물려 있을 경우에 미인정 결시자가 좀 애매해져요. 병결이나 공결은 그 아까 기준고사 2차를 결시했으면 1차를 보고 1차를 결시했으면 2차를 보게 되는데 미인정은 1차를 미인정했으면 1차의 최하점, 차하점 2차를 미인정 결시했으면 2차의 최하점의 차하점 그 해당 고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전학을 가버리면 그 바로 그 최하점의 차하점이 뭔지를 알려주면 좋은데 우리 학교는 결시생 인정점을 학기말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인정도 1차에 하지 않고 학기말에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나이스상에 비고란에 유의사항란에 이런 내용을 적는 거죠.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미인정 결시 예를 들어 국어를 했다. 그럼 얘는 국어가 10점입니다라고 국어 10, 수학 뭐 12 이런 식으로 써서 보내는 거죠. 그럼 그 학교에서 그 점수 참고해서 인정점을 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전입생의 경우에는 이전 학교 성적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이 일치하면 이 과목의 점수를 그대로 끌어다 쓰면 되고 우리 학교 2차 봤지만 1차가 동일하다. 1차에 동일한 교과라면 이렇게 끌어다 쓰고 없다라면 우리 학교 2차 점수에 대해서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이전 학교 성적 보기 수행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것인지 말 것인지는 기준에 따라서 과목의 유사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학적 변동일 기준으로 자료를 보내야지 우리가 5월에 자퇴했는데 4월에 평가한 점수를 없애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런 거 중요하고요. 자, 이제 NCS 과목에 유의할 것은 우리 학교가 지금 수행평가 능력단위 4개 중에 3개를 했는데 아직 성적 산출 시점이 아니라서 원점수만 있고 성적 산출은 없어요. 그럼 이때 이제 이 아이들 NCS 이수상을 눌렀을 때 성취도에 점으로 표기해서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학기말 성적 처리를 한참 하고 있는 애가 갔어요. 그럼 이미 학기말 점수가 A, B, C, D인지 알죠? 그럴 때는 이 성적 산출 버튼을 눌러서 성적 산출해서 보내면 됩니다. 근데 이게 학적 담당자가 이 화면을 보기 때문에 이걸 누가 확인해 주느냐가 애매하지만 학기말 처리 훨씬 전에 가면 그냥 학적 담당자가 성취도를 점으로 해서 보내면 되고 학기말 성적 산출이 진행 중이라면 얘만 먼저 산출해서 해당 원점수 ABC, 원점수에 따라 ABC로 해서 보내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직업과정 위탁 학생들은 특성화고에는 없지만 일반고는 이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세요. 중간에 복교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성적을 등록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거기서 점수를 다 가져온다면 학적에서 위탁학생 등록해 놓고 성적 등록해서 과목 편성을 하는데 이 과목을 그 실무 과목과 능력 단위를 같이 잘해서 보내주면 되는데 능력 단위만 가져오는 경우도 많고 이것도 표시 형식을 잘못해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꼭 이상 없이 표기가 됐는지 확인해서 넣어줘야 되고 잘못 왔으면 다시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친구들이 위탁 가서 학기말을 가져오면 좋은데 5월에 위탁 가가지고 학기말 성적 가지고 오기로 한 친구가 뜩하니 6월 한 28일쯤 와요. 그럼 기말고사 우리 학교에서 봐야 되죠. 그럼 당연히 얘는 1차 지필 빠졌겠죠. 그러면 2차 지필 평가를 가지고 1차 지필 결시 처리해서 인정점 부여해서 학기말 성적 처리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위탁학생, 수강생 편성 정보를 학기말 성적 가져오는 친구들은 수강생에서 제외하면 좋지만 시기적으로 제외 처리할 수 없다. 그러면 학기말에 포함 안 함, 성적 산출 대상에서 포함 안 함. 이게 중요하죠. 네. 반변경 학생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학폭이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이전에 본 성적이 다 따라갑니다. 근데 과목이 서로 다르면 결시생이랑 똑같이 처리해요. 만약에 단순 반이 바뀌는데 과목 편성이 똑같으면 상관없지만 과목이 서로 선택 과목이 다르다 그러면 얘네가 결시처럼 이제 인지를 해서 처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창체 같은 경우에는 자동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수기로 합산해 줘야 되는 부분 그런 거고요. 또 반변경 학생을 인정점 부여하려면 이 친구는 1차 때는 A 학과에 가라는 과목을 배웠는데 반변경을 하면서 B라는 학과로 넘어오고 뭐 B라는 과목을 배웠다. 그러면 A 과목은 안 쓰고 B 과목이 필요하니까 B 과목을 1차 때 결시한 거랑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거죠. 기결문서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그 전에 다 자동으로 알아서 되지만 이 시기적으로 안 되는 케이스들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기결 취소해서라도 맞춰줘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도 입학생, 검정고시를 보고 3분의 2 지점이 남았을 때 이 친구는 결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인정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결시 처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 학교는 공결로 처리할지 기타결로 할 건지 학업 성적 관리위원회에서 열어야 되고 2차를 본 점수로 1차에 넣어줘야 합니다. 학적이 안 접히기 때문에 그래요. 1차 시험에서 학적이 안 잡혀서 주문형 강좌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고요. 그 편제에 따라서 되는데 이제 무학년제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무학년제는 단위수와 학년을 봐서 동일한 과목 코드로 들어가야 된다. 그 OMR 카드 업로드 할 때 편성한 학년, 3학년에 편성했으면 2학년 학생들의 OMR 카드는 타학년이라고 뜨고요. 요거를 제가 아마 삭제 안 했을 것 같아서 잠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편지할 때부터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예시를 쭉 보시고요. 이거는 학기 초에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 작업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1차 지필 없이 2차와 수행으로 한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죠. 네. 여기 이렇게 타학년으로 뜬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학년에 편성된 과목을 1학년 아이들 거로 올린다 치면 타학년. 1학년 OMR 카드는 타학년, 2학년 OMR 카드는 아무 글자 안 뜨죠. 지필 평가의 경우에. 그리고 이렇게 사용자 정의별로 해놓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넘겨서 같이 내야 되는 아이들을 그룹핑 해주고요. 네, 아까 생활기록부 자료 반영할 때 1학기 성적 자료일 때는 모두 다 자료 반영하면 되는데 전체 반영으로 하면 되는데 특정 아이의 것만 수정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2학기인데 1학기 성적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을 했다고 치면 2학기 상태에서 이걸 1학기로 맞춰놓고 자료 반영, 성적 처리 다시 한 이후에 뜻이고요. 생활기록부에 반영되면 이렇게 보인다.